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덕은지구 관련해서 조만간에 5월달에 분양이 있잖아요. 말이 많아요 요즘. 어떤 문제가 있고 과연 들어가도 나의 재산적인 손실이 없는 분양권인지 분양을 해도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덕은지구인데요. 이 덕은지구에 분양을 넣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덕은지구는 땅의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도시계획적으로 도시화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땅의 가치는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거대 주거지가 주변에 광역적으로 친구가 되어 있어요. 덕은지구 바로 옆에는요, 마포에 있는 상암이 있고 수색 증산이 있고 그 다음에 향동, 창릉 신도시까지 주변에서 아울러서 연계될 수 있는 도시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대 주거가 주변에 밀집해 있는 거는 큰 호재라고 생각해요. 향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00세대, 그리고 수색 증산 같은 경우도 7,000세대가 이제 들어와요. 창릉 신도시는 거의 38,000세대가 들어오고, 상암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에 있는 상암동만 보더라도 8,00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덕은은 주변에 거의 62,000세대가 그냥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변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거대 연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계되는 거는 혼자서 외롭게 나홀로 집처럼 지역이 있는 것보다 승수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이 바로 옆에 상암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좀 보시면은 마곡이 있어요. 마곡. 근데 마곡하고 상암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상암 수색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계획을 보면요, 3개의 중심지와 7개의 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이 있는데, 그 7개의 광역 거점에 해당되는 게 이 상암 수색이에요. 그리고 마곡도 광역 거점에 포함돼요. 달리 얘기하면요, 광역 거점은 일자리를 수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상업지역,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건데, 이 두 개가 덕은지구 바로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이 서울은 아니지만은 서울의 경계선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가격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는 수요들이 덕은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와의 연접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마곡하고는 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마곡 같은 경우는요, 이 가양대교를 타고 가면요 금방 가요. 그리고 교통호재 쪽도 관련해서 보면은 월드컵 대교가 내년 2021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은 여의도로 가는 것까지 굉장히 좋아져요. 여의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일자리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은도 이런 일자리와 연계성과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입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강하고 여기 노을공원, 항울공원, 난지도죠. 서울에 있는 혜택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망권이 주거지역에는 크게 확보가 되지 못해요. 한강이라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요.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조망권이 나오는 데는 거의 몇 동 없이 나와요. 그래서 한강의 수요를 입지만은 아쉽게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고분양가 논란에 좀 휩싸여 있잖아요. 작년에 분양했던 중흥 S클래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대방 노블랜드, 여기는요 분양가가 1,800에서 1,900 정도 됐는데 지금 분양을 하는 건요 거의 2,600만, 700만 원 가까이 가요. 지금은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8억 8천이잖아요 30평대가. 근데 옆에 상암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월드컵 9단지 같은 경우 보면 8억 3천이에요. 가격대가 비슷해요. 여기보다 입지 여건이 더 좋은 서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실히 고분양가는 맞다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건요, 상암하고 비슷한 거고 중흥하고 대방보다는 담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그 그릇 자체가 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주의할 것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부분은 투자성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주의 목적을 강하게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걸로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덕은지구가 틈새는 없나?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요. 간접적인 영향이지만요. 틈새가 있어요. 부동산은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얘는요,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향에 덕은지구가 있고, 창릉 신도시가 있고, 창릉 위에 행신동이 있고, 화정역까지 있어요. 저는 조금 거시적이고 먼 관점에서 하지만요. 이 거대 도시 사이에서 수혜를 보는 기존의 구시가지들이 틈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화정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화정동은 바로 옆에 대곡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뭐 GTX도 가지만은 여러 개의 노선들이 여기를 지금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개발 압력과 이 화정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밑에서 연결되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가격이 견인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럼 화정역 중에서는 어디가 좋냐면 요 사이 동네, 여기 청구 7단지, 부영 8단지, 그 다음 6단지, 요 세 개가 가격의 상승 여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몰세권이고 한 코스만 가면 GTX잖아요. 그리고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화를 통해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존 아파트 중에서 대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틈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축이 생기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 옆에 구축 아파트는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처한 환경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과천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과천에 들어갈 수 없는 수요들이 안양이나 의왕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자기 환경과 형편에 맞게 수요들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화정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틈새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가격들이 좀 싸요. 아직까지는 여기 7단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30평대가 5억대고 20평대는 뭐 2억 8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정역 주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개선되는 것에 혜택을 받는 구축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은 덕은지구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단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은 거주 목적을 염두에 두고 투자도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틈새가 있어요. 구시가지, 화정이나 행신 뭐 요런 정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거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고요.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게 있고요. 단순히 그냥 거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 모두가 전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틈새가 화정동이었고 덕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자산을 전부 투여를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옷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5억대 가격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